이런 기자 같지 않은 정말 순도 높은 기레기들이 국민의 세금을 기반으로 한 기자실에서 활동하는 건 막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내보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거를 제가 할까봐 일단 저희가 매불쇼에서 뭐 단독까지는 아닙니다. 그냥 뭐 계엄의 시점이 실제로는 훨씬 더 앞당겨져 있다. 원래는 10시 23분인가 그렇잖아요. 근데 원래 실제로 계엄이 녹화된 것이고 생방송이 아니라 녹화 시점은 우리가 아는 것보다 훨씬 빠르다. 네. 그 과정에서 불법 탈법이 있었다. 뭐 이 정도 가벼운 얘기입니다만 실제로는 계엄과 관련된 대단히 중대한 팩트가 흔들리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한 2시간 정도 그냥 해프닝이다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야. 당장 제가 청와대 기자실 출입하자마자 막 기자들이 막 제보를 하는 겁니다. 그동안 막 쌓여왔던 것들. 그래서 쫙 취재를 지금 해보니까, 요거 좀 영상 좀 잡아주세요. 기자단을 쫓아냈다는 겁니다. 그 이미 들어와 있던 기자들. 그리고 싸우고 들어갔어. 응? 그래서 이제 3기자단이 이제 저희 고발뉴스가 소속되어 있는 인터넷 기자협회, 임기협이 소속된 기자단인데, 여기서 우리 이준희 기자 등이 문 잠그고 저항해서 쫓아낼까봐 기자실을 지키려고. 와. 이런 내용 전혀 여태까지 알려지지 않았잖아요. 근데 이 과정에서 KBS 기자가 들어와 있었다는 거야. 지금 다른 기자들은 밖에서 한 20명 정도가 못 들어오고 대기하고 있었거든요. 네네. 청와대 밖에서 MBC 기자를 비롯해서 못 들어왔어. 그런데 KBS 영상 기자는 이미 들어와 있었고 그 KBS 영상 기자가 브리핑 룸을 잠그고 이제 밖에서 이제 뭐 임기협 이준희 기자와 뭐 뉴시스 조모 기자 등이 항의를 하고 있었대요. 기자들을 왜 못 들어가게 하느냐. 잠가놓고 거기서 녹화를 한 거야. 계엄 포고를. 와. 그리고 그걸 가지고 송출을 한 거죠. 근데 송출 에러가 났대 더구나. 그래가지고 KBS로 송출된 시간이 10시 23분인가 그런 거야. 네네. 그러니까 이미 녹화를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미 한참 전부터 계엄이 포고된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날 그 계엄 포고를 하는 장면이 되게 어색했어요. 그렇죠. 윤석열은 뭐든지 어색하지만 그래도 특히 어색했어요. 보통은 기억나시죠? 네. 네, 생방송을 하다가 잠깐 지금 뭐 스튜디오를 돌리잖아요.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누가 당직 기자 하나 나와가지고 네네. 속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카메라 연결해 주시 뭐 이러면서 가는 건데 갑자기 뜬금없이 튀어나. 그렇죠. 아. 그래서 이제 뭐 술 먹다가 갑자기 온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 아니 와도 카메라는 준비되어 있었을 그쵸, 그리고 테니까. 이제 근데 그 KBS 와. 카메라 그냥 어떻게 알고 남들은 밖에서 들여보내달라고 항의하고 있는데 네. 어떻게 알고 거기 스탠바이 하고 있었냐고. 그리고 만약 녹화하자 그러면은 이거 당신 뭐 하려고 하느냐. 녹화 거부해야지. 그렇잖아요. 네네. 그런데 녹화를 해서 송출해서 그러니까 그 훨씬 전부터 진행이 되고 있었던 것이고 두 번째 팩트는 뭐냐면 자 그리고 계엄 해제가 바로 됐다라고 주장하잖아요. 계엄 해제 확정 이후에 최단기간에 했다. 근데 우리는 뭘 알고 있습니까? 지하 벙커에 들어와서 2차, 3차 계엄하려고 준비했던 것을 알고 있잖아요. 네네. 근데 실제로 계엄도 훨씬 이전에 녹화를 한 것이고 방송도 이번에 또 KTV가 촬영을 했대요. KTV가 요거 다 내란 특검에서 수사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KTV가 그때도 녹화를 해가지고 또 송출을 하는데 송출 에러가 났대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정말 하늘이 대한민국 국민들을 지키고 있다는 게 보세요. 만약에 10시에 녹화해가지고 10시 5분에 계엄 포고가 온라인으로 전국으로 송출이 됐어. 녹화된 게. 그러면 30분 먼저 계엄 상황이 진행이 됐으면 국회에 더 빨리 군대들이 갔겠지. 네네. 그러면 계엄 해제 의결을 못할 수도 있었던 겁니다. 지금 2분만 늦었어도 막 본관 그렇죠. 불 꺼질 뻔했잖아. 네네. 그런 걸 생각하면 대단히 중요한 사안이다 이거는. 그리고 실제로 기자들 출입도 막았고 업무 방해한 거고 감금하기도 한 거란 말이야. 밖으로 나가면 다시 못 들어오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언론사 당시에 저항했던 언론사 기자들에 대한 불법 감금이라든가 업무 방해 등으로 지금 인터넷 기자협회 조금 전에 제가 소개해드렸던 이준희 네네. 이 저도 회장 아는 분입니다. 현장에서 네네. 싸웠던 바로 그분이
지금 내란 특검에다가 고발할 예정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팩트가 다시 쓰이는 겁니다. 무섭네요. 네? 무서워요. 말 나온 김에 조금만 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청와대 출입기자 첫날 새벽 출근해서 지금 매부쇼 끝내고 막 돌아왔는데요. 제가 왜 청와대 출입기자를 이 나이에 자청을 했겠습니까? 보통은 이제 대단히 빡세요. 새벽부터 밤까지 주말 없이 일을 해야 되는 출입처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보통 청와대 출입기자 끝나면 회사에서 보상 인사를 해주죠. 그렇죠. 너 어디 가고 싶니? 네, 정치부장? 오케이, 뭐 이런 거. 정치부장이나 뭐 특파원 같은 거 보내줍니다. 네네. 그러니까 보상 차원에서 담당하는 거야. 그리고 이제 자기 잘 나가려고. 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내일 모레 더 잘- 60이니까 어디 잘 나갈 데가 없죠. 더 이상. 보상받을 방법도 네. 없고 다만 저는 이재명 정권의 성공을 위해서 청와대와 우리 민주 시민들 사이에 좀 더 이렇게 설명력을 높여드리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좀 하나 되기 위해서 이제 자청을 해서 사실 등록을 한 겁니다. 저는 사실 16년 전에 이미 총리실 출입을 끝냈어요. 너무 힘들어서 이제는 출입기자 안 해도 되는구나. 그랬는데 그리고 사실 뭐 레벨이라고 하면 좀 어색하지만 레벨이 있잖아요. 그 연차도 있고 그걸 할 만한 방송에서 청와대 출입을 할 만한 그 뭐 연차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 제가 같이 지나셨으니까. 가보니까 지금 각사 일진 기자들이 제가 수습 기자 때 뽑은 친구들이에요. 그러니까 한 15년 정도 터울이 지는 친구들인데 저는 경력이긴 하지만 제자 같은 친구들. 그렇죠. 제 자리도 없어요. 네. 그냥 그 로비에 있는 조그만 그냥 테이블에서 취재를 하다 왔는데 하루 종일 그래도 너무나 행복했어요. 가니까 새롭게 내가 할 일이 있구나. 뭐냐면 바로 언론과 내란 세력 간의 결탁. 특히 청와대 기자실이 도대체 뭘 했는지를 내가 좀 밝혀내야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요게 우리는 보통 이제 MBC 날리면으로 인해서 MBC를 죽이려고 했던 윤석열 정권의 압박만 생각하지만 이건 뭐냐면 회유입니다. 회유. 대한민국 언론인 총연합회라고 하는 단체를 만들어 가지고 대거 이 단체는 청와대 등록 단체도 아닌데 그냥 등록으로 야매 처리해 가지고 이 산하의 한 10개 언론사 기자를 대거 출입시켜요. 윤석열 때. 근데 네, 그 네. 기자들이 지금도 있어요. 스카이 데일리 뉴의 언론들 믿고 걸을 수 그렇지. 있는. 네네. 네. 근데 이 언론사들이 도대체 윤건희에 대해서 얼마나 빨아줬는가. 그리고 반대급부로 얘들은 어떤 이익을 챙겼는가. 가보니까 대기업 광고들이 엄청나게 많더라고. 조그만 매체들인데. 이런 거 제가 다 조사해서 여러분들에게. 근데 이 총연합회가 아직도 있다면 네. 이상호 기자처럼 새로 들어가시는 것도 정상화지만 네. 이런 기자 같지 않은 정말 순도 높은 기레기들이 국민의 세금을 기반으로 한 기자실에서 활동하는 건 막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내보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보고를 제가 할까봐 지금 기자단이 엄청나게 저를 경계하고 있어요.